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공부 등록상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이제 발췌해서 먼저 정리한 이유가 이제 지적공부의 구조를 알아야 이제 우리 지적법, 공간정보법 시작을 좀 매끄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첫 시작으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자, 요거 보십시오. 요 한 필지 토지에 정보가 있었는데, 뭐 소재, 지번, 적어볼까요, 그냥? 자, 소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번도 있었고, 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소재 있잖아요. 이 소재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대해서 공부할 얘기가 없죠. 요 지번에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에서 또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면적에서 한 문제, 경계에서 한 문제, 요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토지의 정보 중에서 지번을 하나 발췌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면적,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보통 요 지번도 1시간 분량 정도, 지목도 1시간 분량, 그 다음에 면적은 한 30분 정도씩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이제 우리 기본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요 지번을 볼게요, 지번. 이 한 필지 토지의 이제 이름 역할을 하는 이제 지번인데, 요 1번 지번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씩 한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요 1번, 2번에서요,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볼까요? 여기 우리 동네 필지들이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지번은 누가 부여하겠습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소관청 중에서요.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소관청. 여기 종로구에 소재하는 토지라면은 종로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소관청 공무원이 우리 동네 지번을 부여하는 거지 박원순 씨가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용어 좀 정리할게요. 지적 소관청이 부여한다는데 그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요 표현이 뭐겠나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있죠. 이제 이 용어가요. 이제 매주 나올 겁니다. 우리 과목에서 지번 부여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시간이 없을 겁니다. 용어인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필지가 존재한다는데 3,700만 필지가요. 지번을 부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부여하면은 아주 복잡한 지번이 나오죠. 2,345만 몇몇 이런 거요. 사람의 이름도 복잡하면은 효용성이 떨어지듯이 지번도 그렇게 복잡한 지번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을 마련했냐면은 우리 동네를요, 행정구역의 최소 단위로 쪼갰습니다. 동리별로요. 자, 동리별로 쪼개가지고, 자, 이 동네 보십시오. 이 동네 지번을 부여할 때 1번지부터 800번지까지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 동네로 가잖아요. 옆 동네로 갈 때는 다시 새로운 1번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00번지까지 부여를 하고요. 이렇게 동네별로 지번을 부여하면은 복잡한 지번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지번을 부여할 때 기준이 되는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동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번 부여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속으로 그냥 동네로 바꿔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이라는 동네, 관수동이라는 지번 부여죠.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동네,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죠.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동네를 의미하는 우리 과목의 용어다.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동네별로 부여한다. 맞잖아요. 노량진동 부여하고 흑석동 부여하고 이렇게요. 동네별로 부여한다. 출제할 때는요. 두 군데를 바꿉니다.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부여한다. 이렇게 바꿀 때도 있지만은 여기도 바꿉니다. 지번 부여적별로 부여한다. 이거를요. 읍면별로 부여한다.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X입니다. X. 동리별로 부여한다. 그럼 그 지문은 괜찮은 거죠. 동리별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적별로 부여한다. 이 지문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 1번 지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2번은 우리 공부하고 왔습니다. 2번은 뭡니까?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서 읽어준다.
이 산자를 붙인다. 이거 뭐 임자를 붙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자가 뭡니까? 임자가. 산자를 붙여야죠.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번도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요 지번의 구성을 보니까 123의 4번지로 이렇게 표기되었을 때 요 앞에 있는 지번을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본번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지번을 부번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본번, 부번 사이에 있는 기호는 의라고 읽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죠. 이 박스에서 제일 중요한 지문이 4번입니다. 이 4번 지문이 출제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지번을 부여하는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안 된다. 여기 볼까요? 자, 우리 동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북쪽이고 서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입니다. 자, 우리 동네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하는 겁니다. 북서쪽에서 지번을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0 해가지고요. 남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왜 남선 쪽으로 안 갑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렇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겁니다. 편해서. 별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 북동쪽에서 시작한다. 남동쪽에서 시작한다. 그럼 그 지문이 틀린다. 됐죠? 그래서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까지 해서 요 동그라미 1, 2, 3, 4 지문이요.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자, 요 표현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번의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번 변경 우리 동네 필지마다 지번이 다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여돼 있는 지번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혼잡해져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 동네 지번 자 필지별 자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토지 보십시오. 이 토지를 두 필지를 합병하거나 또는 분할하거나 분할합병 등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면은요 지번이 아주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번이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는 지적 소관청 공무원이 그러니까 종로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박원순 씨의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깨끗하게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반드시 박원순 씨, 시도지사의 승인은 얻어야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종로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오후에는 지번이나 바꾸고 퇴근할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번 변경 승인사항이다.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과목에서 이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이것도 복잡한 얘기 같죠? 근데 우리 과목에서 그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은 두 개입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여기 보십시오. 지번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 맞나요? 맞죠? 여기 보십시오. 조문. 그 다음에 저 뒤에서요. 그 축척을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낼 겁니다. 물론 지적공부가 그 불이 나서 반출을 할 때 그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돼.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30년 동안 출제가 되는 지번이 아닙니다. 그 30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럼 안 나오는 겁니다. 저기 31에도요. 그러니까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요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럼 우리 과목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은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걸로요. 아무튼 지금은 지번 변경,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1번, 2번 되셨죠? 자, 마지막 결번대장. 요 결번대장이라는 이제 장부 이름을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결번은 언제 생기겠나요? 결번은 주로 합병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두 필지가 합병이 되잖아요.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지우면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 후 필지의 면적은 종전 필지 면적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합병 지역은 측량기사가 오지도 않습니다. 자, 합병을 해서 이 두 필지가 한 필지가 되었을 때 합병 후 지번은 몇 번지가 되겠나요? 이제 가장 선순위 지번 100번지가 합병 후 지번이 되어서 요 101번지는 결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요 결번이 되는 지번은 결번대장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별도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껴뒀다가 또 사용하려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 동네에서 결번된 지번은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결번되었던 지번을 또 사용하게 되면은 종전 관리하고 현재 관리 사이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번이 생겼을 때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장부 이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결번대장을 뭐 지번대장이라는 운동, 무슨 대장이라는 운동, 그 대장 이름을 바꾸거든요. 결번이 생기면은 결번대장 등록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요 지번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내용들이고, 가끔씩은 요 12페이지에서 한 문제씩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출제가 되고, 사실은 지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13페이지를 보십시오. 13페이지에 그 지번의 그 부여 방식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잖아요. 신규 등록 지역, 분할 지역, 합병 지역, 그 다음에 4번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각각 이 4가지 경우에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뭐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지번이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한 문제나 두 문제 이제 출제 그 분량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됐죠? 이제 이 부분은 13페이지의 조문은요, 13페이지 조문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한 장 넘겨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시면은, 조문을 해석한 그림이 나옵니다. 조문을 해석한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이 그 칠판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 칠판에서 좀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요 등록 전환 용어는 일단 버려버려도 됩니다. 이건 우리 그 다음 시간에, 그 첫 시간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요 등록 전환 빼버리고 요 신규 등록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신규 등록, 우리 과목에서 공간정보법, 즉 지적법에서 이 신규 등록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고 그 새로운 땅을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행위를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관청에 가면서 나 신규 등록하러 간다 그러면요, 너 바다 매립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한 동네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요. 하나의 동네,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근데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인데 이렇게 바다를 매립한 겁니다. 그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요거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해야 되잖아요. 신규 등록하려면은 새로운 지번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요게 신규 등록 지역의 그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좀 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동네 보십시오. 하나의 지번 부여적, 하나의 지번 부여적 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발생했는데, 얘가 어디에 발생했냐면요, 이 동네 최종 지번의 토지, 얘 이름이요 최종 지번의 토지입니다. 이 동네 마지막 지번이라는 거죠. 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해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500의 1번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501번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번을 부여할 때 될 수 있으면은 두 번이 붙는 걸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회피를 못합니까? 이게 101번지 다음에 102번지를 부여하면은 중번이 되잖아요. 중번.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본번에 부번을 붙이지만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최종 지번의 토지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 501번지 부여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합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필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필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십시오. 또 이 한꺼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되었는데도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버리면은 다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필지로 구성되었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동네 최종 본번을 확인하는 겁니다.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501, 502, 503 이렇게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다. 또 몇 년 전에 이 남해안에 있죠. 남해안에 그 등록이 미처 되지 않았던 미등록 토지들이 있었거든요. 무인도 같은 거. 자, 무인도 같은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신규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당해 지번 부여지역으로부터 동네로부터 당해 지번 부여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인접 토지의 본번이 뭔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동네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맞다. 부번을 붙이지 않는다. 그럼 여기 좀 보십시오. 자, 신규 등록 지역은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건데, 그런데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를 말로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었는데. 해보십시오.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최종 지번의 토지. 얘 이름이 얘가 최종 지번의 토지입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조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거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저 13페이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십시오, 그냥.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신규 등록 지역. 이거 지금 등록 전환 지역은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신규 등록 지역과 지번 부여 방식이 같다더라. 일단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자, 신규 등록 지역 또는 등록 전환 지역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해되시죠? 그 그림 연상되시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그 동네, 그 지번 부여죠. 그 동네 최종 본번, 아까는 500번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501, 502, 503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자, 이 용어가 정확해야 됩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림 연상되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 이거? 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인떨려 그러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떨려 그게 아니라 요 세 가지 경우는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림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 연상하면은. 됐죠, 이거?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신규 등록 지역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복습을 하실 때 요 그림으로 복습하는 게 좋은 겁니까? 조문으로 복습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림이요? 그림 아닙니다. 그림은 무슨? 그림으로 뭘 복습한대? 그림 볼게요, 그림. 그림으로 한다고요? 자, 그림으로 어떻게 해? 자, 그렇지. 여기 101.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렇지.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요, 이 문제풀이반에 들어가면 겉돌아 버립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조문이 안 읽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조문을 매끄럽고 편하게 읽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내가 이 조문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버리는 겁니다. 그 버리고 이 조문을 찾고 읽으셔야 됩니다. 조문을 읽으시면은 나중에 그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잖아요. 이 틀린 지문의 허점이 한눈에 보이면 한눈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문을 읽기 위해서 그림이 필요한 거지. 조문은 이해가 되었는데 그림을 또 본다. 그런 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되시겠죠? 그래서 그림은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고 조문 읽기로 자꾸 반복하시면은 아주 정확한 그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그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조문을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분할 지역 볼게요. 분할 지역. 제가 오늘 그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거 제가 생각한 분량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다가 시간 되면은요, 그냥 나가려고요.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자, 분할 지역 보겠습니다. 이제 신규 등록 지역의 지번 부여는 됐고, 그 다음에 분할 지역의 지번 부여. 요거는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지 있죠? 자, 100번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0에 1번지가 있고 자, 100의 4번지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인데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자, 아무 필지나 100의 1번지 필지를 선정합니다. 이거 100의 2번, 100의 3번은 어디 갔나요? 뭐 인접 토지하고 합병되면서 없어지거나 뭐 그랬겠죠. 아무튼 없습니다. 그 개들은. 자, 이 상태에서 어느 한 필지를 선정합니다. 아무거나. 어느 한 필지를 선정해서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져야 되냐면은 분할을 했을 때 분할 후 필지의 지번 부여 방식이 뭐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요 본번이죠.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눈으로 읽어서 이해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돼요?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게 조문이거든요. 이쪽으로 와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네 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의 1번지 필지를 이렇게 분할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맞죠?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걸 내가 말로 할 수 있는지인 겁니다. 말로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말로 해보십시오. 이 분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분할 지역은요. 이러한 원칙적인 방식 말고 이런 방법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100번지 필지 있잖아요. 이 100번지 필지에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전 지번 있잖아요. 이 종전 지번을 이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무조건 우선해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100번지가 되고요. 여기가 100의 1번지가 되고 여기가 100의 2번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이 100번지 필지에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토지를 분할하였다. 분할하면은 종전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사무실이 위치한 그 필지에 우선해서 부여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분할 지역은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그 조문 있죠? 매끄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분할 지역 되었고 그 다음에 합병 지역 갈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합병 지역인데 지금 100번지, 101, 103, 104번지 요 네 필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합병 지역은 측량 이상 안 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경계선을 이렇게 지우면은 한 필지로 합병이 되거든요. 종전 필지 면적을 더하면은 합병 면적도 나오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네 필지가 이제 지워서 한 필지가 되었잖아요. 자, 합병 후 필지의 지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종전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이 합병 후 지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다란 한 필지가 되면서 그 토지의 이름, 지번은 100번지가 되는 겁니다. 얘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번대장이에요, 결번대장. 결번대장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얘는요? 자, 이번에는 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의 1, 100의 3, 101의 3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번이 붙은 지번들끼리 합병이 되었다. 그래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선순위 지번 100의 1번지가 합병 후 지번이 되면서 얘들은요. 결번대장에 등록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버린다 그 얘기죠, 뭘. 예, 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 문제는 얘입니다. 얘를 잘 보시면 이제 조문이 나옵니다. 자, 100의 3번지, 그 다음에 101, 103, 104의 2번지, 요 네 필지가 합병이 된다. 그러면은 선순위 지번은 얘죠. 그렇지만 얘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얘는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본번
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이 합병호 지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의 3번지가 합병호 지번이 아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얘들은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선순위 지번은 얘지만은 선순위 지번은 100의 3번지지만은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지번이 있을 때는 얘는 경쟁 상대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되시겠죠? 자, 말로 하면요. 합병의 경우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부분이 붙은 건 경쟁 상대가 아닌가 보지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 가장 앞선 지번이 합병호 지번이 된다. 원칙. 근데 예외. 자, 요거 보십시오. 자, 100번지, 103번지, 105번지 요 세 필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103번지 필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세 필지를 합병하는 겁니다. 세 필지를 합병하죠. 한 필지가 되고 있죠? 자, 합병호 지번은 몇 번지겠습니까? 합병호 지번은 몇 번지겠습니까? 103번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순위 지번 100번지가 합병호 지번이 되는 겁니다. 합병호 지번이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자, 103번지가 합병호 지번이 아니죠?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요. 이 세 필지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이 내 토지 세 필지를 합병하면서 합병 후의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하였던 필지의 지번 103번지로 부여해달라고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 신청을 반드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까 문제풀이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는 전제가 없을 때는 지문이요 100번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103번지로 끝나야 되는 거죠.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합병의 경우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합병 끝났습니다. 신규 등록 지역, 그 다음에 분할 지역, 합병 지역까지 끝났습니다. 합병 지역까지 끝나니까 신규 등록 지역을 막 까먹을 것 같잖아요.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복잡하네요, 이거. 이 마지막에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밑에 15페이지 밑에 있는 기출 문제 있잖아요. 요걸 확인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요거 좀 잘 해보십시오, 이거. 복잡합니다, 약간. 이게 일단은 용어가 좀 부담스러운데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이게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말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 뭐 목장용지, 전답, 과수원, 임야, 광천지 등등등등. 자, 이제 이런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 신도시를 그 건설하려고요. LH공사가 이렇게 토지를 수용합니다. 이만큼 잘라서요. 이 보상금 주고 다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의 토지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충장비가 들어와서 이렇게 반듯반듯한 필지로 구획 정리를 한 다음에 이 20층, 30층 아파트 올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이 지역에 측량기사들이 오겠나요? 필지의 모양이요. 보십시오. 이런 모양의 토지가 이렇게 다 바뀌게 되죠. 이 토지의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겁니다. 측량기사가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수십 명이 들어옵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측량 그렇게 안 부르고요. 이거 저 뒤에 측량 파트에서 용어가 별도로 나올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이다. 그러면은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 말은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라는 말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나요? 동의어죠.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라는 말하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말하고요, 동의어가 아니라 동일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리고 우리 과목에서 문제를 풀 때는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단어가 나오면은 자, 부담스럽게 볼 게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사업지역을 의미하는 우리 과목의 용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일단 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지역을 이제 도시개발사업적으로 선정하고 필지들을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하고 이 새로운 필지들의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라고 할 때 이 종전 지번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일단 이 부번이 붙은 거 있죠. 이 부번이 붙은 지번은 일단 버려야 됩니다. 복잡하잖아요. 자, 얘들은 일단 다 결번을 시켜버립니다. 자,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본번만 골라서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107, 108, 109 본번 맞죠? 요 깔끔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을 골라다가 하나하나 차례대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도 본번이잖아요. 얘들도 이 부번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번만으로 된 지번인데 얘들은 왜 안 골라왔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본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요. 이 도시개발사업선에 걸쳐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선에 걸쳐 있는 필지의 지번은 본번이어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본번하고 중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십시오. 자, 요거 하나 더. 106번지 보이시죠? 요 106번지는 걸쳐 있질 않잖아요. 자, 이 걸쳐 있질 않은데 얘는 또 왜 안 골라왔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하고 도시개발사업지역 밖에 있는 본번 있잖아요. 그 본번이 같을 때 이것도 중번의 염려가 있거든요. 이것도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자, 보십시오. 이제 말로 해야죠. 자,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 이 말이 맞나요? 맞죠? 제 조문을 외워왔는데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 부번이 붙은 건 버려야 되겠죠? 부번이 붙은 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본번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버려야 되고 자, 요 지문 마지막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하고 도시개발사업지역 밖에 있는 그 본번이 같을 때 이것도 버려라. 맞죠? 그래서 적격성 있는 거는요. 여기서 보니까 요 세 개더라. 이런 것들을 골라서 순차적으로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조문을 제가 자세하게 읽을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나요? 이 적격성 있는 애들을 골라서 부여하다 보니까 본번이 턱없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이 모자랄 때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대처 방법. 대처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을요. 이렇게 블록 단위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끊어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나눈 다음에 이 블록 단위로 본번을 하나씩 부여합니다. 본번을 부여하고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거죠. 1에 1, 1에 2, 1에 3, 2에 1, 2에 2, 2에 3, 3에 1, 3에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 본번 4개만 있어도 이 넓은 지번 부족, 넓은 동네 지번을 다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랄 때는 이런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다. 또 있다. 모자랄 때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럴 때는 그 당해 지번 부여 지역, 당해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이 몇 번지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본번이 500번지로 체크됐죠? 그 최종 본번 다음 본번부터 501, 502, 503, 504, 505 이렇게 부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할 본번의 수가 모자란다고 걱정할 게 없죠. 우리 조문에는 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요게 도시개발사업지역 또는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는 조문을 읽을게요. 자, 지금 그림으로 이해한 거 있죠? 염두에 두고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가 본론이죠.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본으로 부여한다. 자, 이 편을 보십시오. 종전 지번 중 본본으로 부여한다. 아, 이거 부본이 붙은 건 버려라 이 말이구나. 이 말이죠? 자, 부본이 붙은 지번은 버려라. 그 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본이 붙은 거 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죠. 다만 다음과 같은 지번 두 개는 아무리 본본이어도 버려라, 제외해라. 그 본본인데도 이거 제외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읽어도 되죠.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하고 도시개발사업지역 밖에 있는 그 본본이 같을 때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대충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이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지번하고 밖에 있는 그 지번이 같을 때는 그거 아무리 본본이어도 버려라.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것도 버려라. 본본이어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뭐가 적혀 있겠나요? 모자랄 때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한마디로 본본이 모자랄 때는 그때는 1번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본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본을 쭉 붙이거나 1의 1, 1의 2, 1의 3. 또 있다. 두 번째, 그 동네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그 동네의 최종 본본, 아까 그림으로 500번지였거든요. 그 최종 본본 다음 본본부터 501, 502, 503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걱정 말아라.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되시겠죠? 자, 요게 정확해야 이 지번에 관련된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지역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나는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 빼고는 다 알아.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문제 하나 점검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첫 시간이니까 용어가 좀 다 생소하긴 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은 어디에도 똑같이 준용을 했냐면은 등록 전환 지역이다 하면서 잠깐 읽었거든요. 좀 기억나시죠? 등록 전환은 우리가 30분 수업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등록 전환 지역은 신규 등록 지역과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다.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공부한 도시개발사업지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은 어디에도 준용을 하냐면은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 여기에도요 똑같이 준용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용어가 되게 낯설고 생소하지만은 이 축척 변경 지역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수업 40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 축지행 지역은 암기 코드입니다. 암기 코드. 축지행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똑같이 준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예.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문제는 제가, 비교적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요즘 출제 경향에 딱 부합하는 문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번을 공부하고서 요 정도 문제를 해결하면은, 지번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지번의 구성과 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요게 3년 전 기출 문제인데요. 지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가장 잘 구성되어 있고 출제 경향과도 부합합니다. 요즘이요. 자, 1번부터 읽을게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준다. 괜찮죠? 자, 1번은 괜찮고 2번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고 본본, 부본 사이에 이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의라고 읽어준다. 괜찮죠? 아까 조문 그대로 베껴 들어왔잖아요. 조문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자, 3번 좀 보십시오. 3번 축척 변경 지역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축지행 지역이요. 축지행 지역. 우리 그렇게 정리했죠 아까? 축지행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했는데 읽어볼게요. 자, 이 축척 변경 지역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거? 축척 변경 지역에서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한다.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건 이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자, 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는요, 어느 지역입니까? 신규 등록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었잖아요. 신규 등록 지역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고. 그럼 이거 주어가 틀렸네요. 이게 축척 변경 지역이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규 등록 지역이요. 신규 등록 지역이라고 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축척 변경 지역을 빼버리고 신규 등록 지역의 필지에 이렇게 시작해야죠. 신규 등록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하면은 이 3번 지문이 완벽해집니다. 자, 3번이 정답. 자, 3번이 정답이고, 자, 이제 읽는 김에, 자, 4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동네의, 그 지번 부여 지역의, 그 동네의 최종 지번의 토지, 이 표현들이요, 금방 와닿아야 됩니다.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림이 연상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동네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501, 502 이렇게 부여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이 표현 이해되시죠? 예,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조문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문 읽기를 하면은요, 이 4번쯤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자, 4번은 괜찮은 겁니다. 자, 5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축지행지역이네요. 축지행지역이요. 자, 축지행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면 되겠죠. 잘 적었네요. 행정구역 개편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똑같이 준용한다 하면은 읽혀지는 겁니다. 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요 정도 출제 경향 난이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지번에 대해서는 자, 요 1번, 2번 지문 같은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간다. 요거 하나 더 추가했고, 그 다음에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박원순 씨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축척 변경과 함께 그거 더 추가했던 거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이쪽입니다. 신규 등록 전환 지역, 그 다음에 분할 지역, 합병 지역, 그 다음에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 지역, 다른 말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이제 그 방식, 거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요, 제가 5월이든 6월이든 심화반에 들어가서도요, 이 지번에 대해서 추가할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이잖아요. 지적법은 제가 기초반, 심화반 나눠서 수업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 1월달 정규반 들어가면요, 자, 그 내용을 똑같이 해서 5, 6월, 7, 8월까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등기법은 요 난이도를 조정해 가면서 이제 3단계로 수업을 하겠지만은 지적법은 뭐 추가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1, 2월 달에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 그냥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하고 기출 문제도 그때 다 점검을 해 나갈 겁니다. 1, 2월, 3, 4월까지는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목이요, 지목. 지번이 끝났고, 요 이제 지목에 대해서 28가지 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적, 경계 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요, 자, 기본서로 구성된 한 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한 인문 강의가요, 그 기초적인 용어 정리, 개념 설명으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 그 등기부의 실전 권리 분석 있잖아요. 등기부의 실전 권리 분석, 이 부분을 중요한 그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3주치 수업만 여러분들이 수강하셔도요, 복잡한 등기부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운다, 이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빠지지 말고 그냥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한 3주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등기법이요, 되게 쉬워지고 재미도 있어집니다. 재미는 없고요, 볼만해집니다. 볼만해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